유산이 남긴 상처. 사실 우리 형제들은 꽤 사이가 좋았습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요. 형과 저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 지내면서 가족 간의 끈끈한 유대감을 쌓아왔습니다. 별다른 갈등 없이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살아왔죠. 하지만 부모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유산 문제가 불거지면서 모든 것이 변해버렸습니다. 부모님께서 남기신 유산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작은 땅과 집, 그리고 은행 예금까지 부모님이 일생을 바쳐 모으신 재산이었죠. 평소라면 이 재산이 형제간의 불화를 초래할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처음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형제들끼리 알아서 잘 나눠 가지라고 유언을 남기셨고 우리는 서로 이해하며 상의할 수 있을 거라 믿었거든요. 그런데 형이 갑자기 뜻밖의 주장을 꺼냈습니다. 이 집은 내가 가져야 해. 부모님 마지막까지 내가 돌봤으니까 그 정도 권리는 있지 않겠냐?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부모님을 돌본 건 사실이었지만 그건 전부 형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병세가 악화될 무렵 형은 부모님 곁에서 지내며 돌보겠다고 나섰고 저는 그동안의 생활을 유지하며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각자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부모님께 효도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이 그 모든 걸 본인의 공로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 실망스러웠습니다. 형, 우리 둘 다 부모님께 최선을 다했잖아. 내가 경제적으로 지원한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걸 혼자 다 가지겠다고 하는 건 너무하지 않아? 저의 반발에 형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 임종 지킬 때까지 내가 있었잖아. 너는 그때 어디 있었어?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형의 말이 전혀 틀린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말하는 형의 태도에서 서운함과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제가 부모님을 외면했다는 듯한 형의 말투가 견딜 수 없이 억울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로 형제 간의 대화는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서로의 적이 된 것처럼 감정이 격해졌고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형제 간의 우애는 이미 금이 가버린 듯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부모님의 유산을 둘러싸고 계속해서 부딪혔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대화가 길어질수록 우리의 의견 차이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단순한 의견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곡해하고 심지어 과거의 일들까지 끄집어내며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는 한 번도 제대로 찾아온 적이 없었잖아. 형은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병상에 계시는 동안 경제적으로 지원하느라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형은 그런 제 노력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형, 나도 내 방식으로 부모님께 최선을 다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병원비며 생활비를 아낌없이 보탰다고.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형은 고개를 돌리며 한숨을 쉬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시와 냉소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대화는 더 이상 원만하게 흘러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점점 서로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고 그렇게 깊어진 불신은 각자의 역할을 부정하는 말들로 이어졌습니다. 형은 제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의 시간과 노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주장했고 저는 형이 물질적 지원의 중요성을 무시한다고 느꼈습니다. 심지어 형이 제게 이런 말까지 하더군요. 너는 그냥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하지만 가족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야. 그 말에 저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부모님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동안 저도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형은 그 모든 걸 가볍게 치부해버린 듯 했습니다. 제가 했던 모든 노력과 헌신이 형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도 화가 치밀어 올라 말해버렸습니다. 형은 마치 부모님을 혼자만 사랑한 것처럼 행동하는데 나도 내 방식으로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나를 비난하는 건
너무하잖아. 형과의 말다툼은 점점 격해졌고, 그럴수록 우리가 얼마나 다른 길을 걸어왔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부모님을 위해 함께 협력하던 형제였지만, 이제는 유산 문제로 서로를 질시하고 공격하는 사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마치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이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의 대화를 시도했지만, 결국 우리는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유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아니라 형제라는 관계 자체가 시험대 위에 오른 기분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평생을 바쳐 남겨주신 유산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는 원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유산 문제로 형과 싸운 이후 우리는 거의 연락을 끊다시피 했습니다. 집안의 일이 아니었다면 아마 서로 얼굴도 마주치지 않았을 겁니다. 부모님 장례식 때도 서로를 피하듯 지내다가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야 마지못해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서로가 얼마나 깊이 상처받았는지를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장례 후 며칠 뒤 형과 유산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형은 변호사를 동반했고 저 역시 혹시나 싶어 지인을 통해 법률 상담을 받아둔 상태였습니다. 우리 사이의 대화는 이미 법적인 언어들로 무장되기 시작했죠. 가족의 연은 끊어지고 마치 비즈니스 관계처럼 서로를 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뭔데? 형이 묻더군요. 말투는 형식적이고 차가웠습니다. 형이 부모님 돌봐드린 시간은 인정해. 나도 그건 충분히 알겠어. 하지만 내가 지원했던 돈과 시간도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 유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게 맞지 않아? 형은 제 말을 들으면서도 미간을 찌푸리더니 가볍게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공평하게. 부모님을 마지막까지 지킨 게 나였잖아. 넌 돈 몇 번 보내놓고 다 했다는 식으로 말하지만 그동안 부모님 곁에서 힘든 시간을 보낸 건 나야. 넌 그저 바쁜 핑계로 내게 모든 걸 맡겼을 뿐이고. 그 말에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은 마치 내가 부모님께 무관심했던 사람처럼 말하는데 그건 아니잖아. 나도 내 방식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형 혼자만 부모님을 사랑했던 게 아니라고. 대화는 점점 감정적이 되어갔고 우리 둘은 서로의 말에 상처를 입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네가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했다는 건 인정할게. 하지만 가족이란 게 꼭 돈으로만 되는 줄 아니? 내가 진짜 가족을 위해 뭘 했는지 한번 돌아봐. 그 순간 형의 말에 내 가슴속 깊은 곳이 쿡 찔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형은 제게 가족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비난하는 듯한 어조로 말했지만 사실 저도 그 말이 틀렸다고만은 생각할 수 없었어요. 평생을 직장에 헌신하며 가정에 시간과 마음을 많이 쓰지 못했던 저. 자신에 대한 자책이 형의 말 속에 담긴 비난으로 더 크게 부풀어 오른 겁니다. 형, 우리 정말 이대로 끝낼 거야? 부모님이 돌아가신 마당에 이렇게 싸워서 남는 게 뭐가 있겠어? 그렇게 말했지만 형도 이미 감정이 격해진 상태였습니다. 형의 눈에는 더 이상 형제나 애정 같은 건 남아있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형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너야말로 그동안 내게 맡겼던 부모님 돌봄의 무게를 알기나 해. 이제 와서 이렇게 공평을 말하는 게 정말 너다운 일이야. 내가 진심으로 가족을 아꼈다면 이렇게 나오진 않았겠지. 형의 말에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형이 느끼는 서운함과 분노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유산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만난 자리였지만 오히려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복잡하고 깊은 상처로 물들어갔습니다. 결국 대화는 끝을 맺지 못한 채 서로 분노를 안고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착잡하고 허탈했습니다. 형제란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인데 부모님의 유산이라는 문제가 생기자 이토록 쉽게 원수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이 너무나 씁쓸했습니다. 돈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무서운 걸까? 며칠이 지나도 형과 연락은 되지 않았고 저는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형과 나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린 걸까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형과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제 마음도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형에게 먼저 연락해서 서로 풀어보려 했을 테지만 이번만큼은 저도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형이 마지막으로 던진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내가 진심으로 가족을 아꼈다면 이렇게 나오진 않았겠지. 그 말이 마치 나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 같았습니다. 형의 말은 제 자존심을 짓밟는 동시에 제가 그동안 감추고 있었던 자책감과 후회를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저는 분명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형의 눈에는 제가 그저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사람으로만 보였나 봅니다. 며칠 후 형과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제 입장을 좀 더 확실히 전하고 싶었거든요. 형과 마주 앉아 제 마음을 차분하게 이야기하려고 애썼습니다. 형, 우리 부모님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점에서는 같잖아. 나는 직장 때문에 부모님 곁을 자주 지킬 수는 없었지만 그 대신 경제적으로 지원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 하지만 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의 표정은 여전히 냉랭했고 마치 제가 무슨 잘못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는 모양이었습니다. 형은 그저 네가 한 일은 부모님과 함께한 시간의 무게를 절대 따라올 수 없어. 라고 단호하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형은 과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병상에 있을 때 제가 얼마나 자주 찾아오지 못했는지, 병세가 악화될 때 혼자 얼마나 고생했는지. 형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저를 마치 이기적이고 무심한 사람으로 묘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 그럼 난 직장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걸 탓해야 한다는 거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면서 돈을 마련했는지. 형은 알지도 못하잖아. 형이 부모님을 돌볼 수 있었던 것도 내가 지원을 해줬기 때문 아니야? 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저에 대한 분노와 실망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는 형은 저를 향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네가 돈은 좀 벌어다 줬겠지. 하지만 가족이란 건 그런 돈 문제로 따지는 게 아니야. 나한테는 부모님과 함께한 시간이 더 소중했어. 너처럼 일만 핑계 삼아 도망친 적은 없어. 그 순간 제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형의 말은 저를 향한 일종의 비난이었고 그동안 형을 돕기 위해 노력했던 제 모든 노력을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형은 혼자서만 부모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고 생각하지 마. 나는 내 방식대로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한 거야.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더 이상 말로 풀 수 없을 만큼의 깊은 갈등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형제라는 이름 아래 쌓아온 유대감이 이 순간 돈과 자존심으로 인해 산산조각 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그날의 대화는 해결되지 않은 채 서로 상처만 남기고 끝나고 말았습니다. 형과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말할 수 없는 허탈함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정말 이대로 끝난 걸까? 유산 하나 때문에 우리 사이가 이렇게 틀어져 버린 걸까? 며칠이 지나도록 형과는 다시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이대로 형과의 관계가 끝나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깊어져 갔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 앞에서 가족도 쉽게 적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말이 제게 현실로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갈등의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칠 후 결국 형과 다시 한번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형이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을 때 형의 목소리는 무척 차가웠습니다. 우리 유산 문제 제대로 정리하자. 이렇게 질질 끌 필요 없잖아. 말은 그럴듯했지만 형의 어조에서는 마치 저와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결심이 엿보였습니다. 사실 저도 더 이상 이 상황을 끌고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정리하고 싶었죠. 그래서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형과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우리가 만난 곳은 부모님의 집이었습니다.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부모님의 물건들이 남아있는 집에 들어서자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하나로 묶어줬던 부모님이 이제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 너무도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형과의 관계를 풀어보려는 생각은 갈수록 멀어졌습니다. 마치 이 집이 우리 형제의 마지막 인연을 정리하는 장소가 되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형은 테이블에 앉자마자 직접 가져온 서류 뭉치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부모님의 유산을 나누기 위한 재산 분배 내역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형이 준비한 그 서류를 보니 형이 원하는 대로 유산을 나누겠다는 제안이 적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은 제가 원했던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형이 집과 땅을 소유하고 저에게는 현금만을 나누어주는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형, 이 조건은 형이 혼자 결정한 거잖아. 나도 부모님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어. 이건 공평하지 않아. 형의 얼굴에 잠깐 짜증이 스쳤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부모님을 위해 뭔가 했다고 생각해?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동안 내가 부모님 곁에서 다 했고, 내가 이 집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 순간 내 안에서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형이 부모님 곁에서 돌봐드린 건 맞아. 하지만 나도 멀리서 최선을 다했다고. 부모님이 아프실 때 병원비며 생활비를 지원한 것도 나야. 그런데 왜 형은 그걸 무시하는 거야? 형은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내가 말하는 최선이야? 넌 내가 했던 돈, 몇 푼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한 모양인데, 가족이란 그런 게 아니야. 넌 돈만 보내고 중요한 순간에는 늘 없었잖아. 형의 말이 저를 너무나도 아프게 찔렀습니다. 형의 시선 속에 깔린 무시는 저를 마치 가족을 진심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참았던 울분이 터져나왔습니다. 형이야말로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잖아. 내가 내 방식으로 부모님을 위해 최선을 다한 걸 왜 인정하지 않는 건데? 서로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우리는 마치 적과 같은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넌 항상 이기적이었어. 부모님이 힘드실 때도 내 일만 우선이었잖아. 라고 소리쳤고, 저는 그래? 그럼 형은 왜 내가 보낸 지원금으로 도움을 받은 건데? 그게 없었으면 형 혼자 다 할 수 있었을 것 같아? 라며 맞받아쳤습니다. 그 순간 형의 눈에서 불같은 분노가 타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형은 제 말을 듣고 참지 못한 듯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그래, 내 말대로 돈이 중요하지. 내가 그렇게 돈을 좋아하니까 그 돈 다 가져가. 대신 이 집엔 발도 들이지 마. 그 말에 나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의 제안은 단순한 재산 분배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했던 추억이 담긴 집에서 나를 내쫓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 집은 우리가 함께 자라온 곳이었고 부모님의 사랑과 기억이 깃든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형은 그곳에서 나를 완전히 떼어놓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고 입에서 참을 수 없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좋아, 형 마음대로 해. 이렇게까지 나를 무시하면서 내 몫까지 다 차지하려고 한다면 나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 그 말이 떨어지자 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로의 감정이 최고조로 치달은 그 순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형제가 아닌 서로의 적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차갑게 등을 돌렸고 그 집에서 나올 때는 더 이상 한 가족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형과의 모든 연결고리가 끊어진 그 시간들 속에서 제 마음 속에는 씁쓸함과 후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돈이란 게 정말 이렇게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을 줄이야.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유산이 오히려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원인이 되어버린 현실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계속 형한테 연락이 없어서 연락했더니 병원이라고 했습니다. 형의 얼굴을 보니 그동안의 갈등이 무색할 정도로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형은 생각보다 더 많이 아픈 것 같았고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형은 한동안 눈을 감고 있더니 저를 향해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와줄 줄은 몰랐다. 미안하다. 내가 그때 너무 심하게 말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분노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형이 한 말들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는지
또 그 말들이 내 자존심을 얼마나 짓밟았는지를 떠올렸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그런 감정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도 형에게 상처를 줬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니야, 형. 나도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 부모님이 남겨주신 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싸우다니 부모님이 하늘에서 보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 싶어. 형은 제 말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빛이 형의 초췌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때 나보다 강하고 듬직했던 형이 이렇게 약해진 모습을 보니 가슴속 깊은 곳에서 죄책감과 미안함이 솟아올랐습니다. 형, 유산은 그냥 형이 원하는 대로 가져. 나도 이제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 것 같아.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이잖아. 그 말을 듣자 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형은 고개를 떨구며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너한테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었는데 부모님 유산을 지키겠다는 핑계로 너를 몰아붙인 것 같아. 우리는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며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감정을 풀어냈습니다. 형제간의 우애는 유산이라는 문제에 휘말리면서 산산이 부서진 것 같았지만 사실 그 아래에는 여전히 가족이라는 끈끈한 유대가 남아 있었던 겁니다. 며칠 후 형과 저는 다시 만나 부모님의 유산을 정리했습니다. 이번에는 돈이나 재산보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남긴 추억과 사랑을 먼저 떠올리면서 말이죠. 형은 부모님의 집을 함께 나누자고 제안했고 저도 형이 그 집을 지키기 위해 애써온 마음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유산을 서로 배려하며 나누었습니다. 돈이나 물질적인 가치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과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면서 말입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은 결국 형과 나에게 다시금 가족의 의미를 일깨워준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과 나는 부모님의 유산이 담긴 집을 함께 정리하며 부모님 사진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로 서로를 미워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부모님의 뜻을 이어받아 가족을 소중히 지키겠다고. 그렇게 우리는 다시 형제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받아들이며 진정한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부모님 유산 배분에 대한 제 형제 얘기에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